네, 처음 가져온 소식은 엔트로픽이고요. 네. 제목을 좀 어그를 끌어봤습니다. 이거는 밉상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네. 우선 기사 핵심은 이번 주말 중에 나온 굉장히 최신 소식이에요. 네. 엔트로픽이 150빌리언 이상 밸류에 지금 펀딩을 논의 중이다라는 네. 거고 이게 밸류가 엄청나게 뛴 게 4개월 전만 해도 네. 포스트 기준으로 한 61.5빌리언 정도였어요. 네. 4개월 만에 2.5배가 뛴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씬에서 워낙 뭐 몇 개월 만에 몇 배 밸류가 되고 하는 게 그냥 네. 일상이다 보니까 네.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사실 체급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큼 체급 큰 탑티어 AI 랩이 4개월 만에 또 이만큼 뛰었다라는 네.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라운드에 참여하는 뭐 인베스터들은 기존 주주도 있겠지만 이제 재밌는 거는 그 MGX라고 하는 네. UAE 국부펀드 산하에 있는 AI 펀드가 지금 참여해서 리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언론에 많이 풀려 있는 뭐 기본적인 지표나 정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엔트로픽은 클라우드 통해서 네. B2C가 아니라 B2B 고객이 주로 80% 이상이 넘을 정도로 네. 비중이 큰 편이고 네, 네. 그리고 뭐 지표는 지금 ARR 기준으로 연 예상 매출이 한 연초 대비해서 4배 뛰어서 네. 지금 뭐 4빌리언 정도라고 하고 이런 매출이 많이 높긴 하네요. 네, 많이 뛰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엔트로픽과 아마존과의 관계 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정보는 이제 다른 AI 회사보다는 훨씬 이 회사가 좀 선비스럽게 네. 조금 더 좀 점잖은 척하면서 가져가는 그 행보를 제가 네. 두 개 앵글을 잡고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네. 거고요. 엔트로픽은 뭐 회사명은 조금 덜 익숙할 수 있지만 클로드라는 서비스로 지금 AI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엔트로픽과 아마존 관계 말씀드려 보면은 우선 엔트로픽에 들어가 있는 주주가 아마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라이스피드 포함해서 아마존 구글도 들어가 있어요. 네. 구글 같은 경우도 3빌리언 이상 투자를 하긴 했지만 아마존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8빌리언을 넣으면서 네. 지금 외부 인베스터 중에서는 최대 주주이다라고 네. 하고 이번 라운드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최대 주주 지위를 가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존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엔트로픽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이런 걸 해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딱 들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오픈 AI에 대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할 것인가 안 개발할 것인가 논의가 많았었는데 네. 결국은 다 투트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존도 마찬가지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대해서 뭐 클라우드 포함해서 인프라 전반을 제공을 하고 네. 심지어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칩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들고 있대요. 아마존이 네. 만들어서 엔트로픽 모델의 가장 모델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이제 옵티마이즈 하게끔 도와주는 작업도 하고 네.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윈윈인 관계예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모델을 가져와서 알렉사 플러스 그러니까 네. 그 디지털 보이스 어시스턴트죠. 네. 알렉사 플러스에 넣거나 혹은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모델을 인베드하거나 네. 하는 식으로 윈윈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존이 지금 이번에도 그럼 투자를 더 들어간다. 네. 지난번에 60몇 빌리언 찍어줬지만 그러고 140몇 빌리언 150빌리언 150빌리언 네. 150빌리언 밸류를 찍는 과정 중에 또 들어간다. 이게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오픈 AI랑 뭐 마소 대비해서 네. 훨씬 사이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네, 제가 네. 좀 집중하고 싶은 포인트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거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파트너십이다라고 네. 보고는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제 생각이고. 네네네. 이거는 사실 좀 자명한 게 네. 지금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워낙 지금 적대적인 발언도 높이고 있고 네. 사이가 틀어지고 있잖아요.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원래 non-profit으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for-profit 컨버전을 함에 있어서 네. 이 마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IP 접근이나 레비뉴 셰어에 대한 이런 조항들을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뭐 가져올 것인가에 네. 대해서 지금 이견이 안 좁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결국 이제 이게 다 이해상충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도 지금 내부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엔트로픽 모델에 대해서 IP 접근이 가능하다. 네. 이 점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해상충의 요소가 있고 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지금 엔트로픽이 갖고 있는 커스터머가 다 B2B인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 통해서 호스팅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길목을 다 잘라버린다 네. 했을 때 분명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다뤘던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 팀의 이슈랑도 좀 비슷한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달려드는 막 진짜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뭐 메타나 아니면은 구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빅테크 회사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이건 사실 스타트업이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로 그 일종의 빨대꽃기를 또 해놓고 있는 그렇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전체적으로 이 LLM 모델 엔진을 누가 헤게모니를 줄 것이냐라는 그 큰 어젠다의 싸움에 있어서 사실 빅테크들은 현금이 돈다발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도 투자하고 저렇게도 투자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성능 어떤 기능이 가장 어떤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냐라는 그 질문 하나로 누군가 누구를 배신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아마존이 내부 팀을 배신하거나 네. 아마존이 엔트로픽을 배신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는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고요. 얼마나 사이가 좋게 갈지는 모르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엔트로픽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이 디펜던시를 낮추기 위해서 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겁니다. 엔트로픽이 B2B 매출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매출이 주로 많다? API 통해서 판매되는 매출이 많은 거고요. 네.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슈머들이 구독을 해서 서브스크립션 매출이 거의 주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B2B 매출이 8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엔트로픽 사실 클로드가 처음에는 챗GPT랑 소비자 입장에서도 막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빅컨슈머 B2C 입장에서는 클로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특수한 경우들에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실제로 클로드가 한 3달 전쯤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가라는 그 클로드 리포트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네. 압도적으로 1등이 개발자들이었어요. 네. 언어 특화된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개발 언어를 습득하거나 아니면은 개발 코드를 짜는 과정 중에 이제 클로드를 가장 많이 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그런 맥락으로 좀 쓰고 있긴 한데 그 카피라이터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또 같은 맥락인 게 결국에 이 언어적 맥락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챗GPT처럼 범용적인 모델로 갈 것이냐라고 하다가 클로드는 확실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특수한 곳, 다만 엄청나게 큰 특수한 곳으로 노선을 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점점점 B2B 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AI랑 그런 BM 차이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제가 아까 선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이 업계 내에서 엔트로픽 미션 자체가 사업성이나 상업성보다는 사실 세이프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애초에 출발 자체가 원래 이 대표도 오픈AI 출신이고 네. 코파운더 7명이 있는데 오픈AI 내부적으로 뭐 세이프티나 에티컬 스탠더드가 우리랑 결이 안 맞다고 해서 퇴사를 때리고 네. 21년도에 창업한 게 엔트로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좀 그 행보가 일관됐던 게 이 네. 대표가 이 업계에 되게 찬물 끼얹고 재뿌릴 만한 발언을 가끔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제일 대표적으로 몇 달 전에 AI가 이제 화이트 칼라 직종 대부분을 와이프아웃 시킬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와이프아웃이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대체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쓸어버린다 느낌으로 네. 얘기를 해서 사실 되게 의아한 반응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최근에 트럼프가 AI 액션 플랜이라고 행정명령 저희가 서명을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네. 그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정치권 내에서 지금 세이프티는 안중에도 없고 네. 완전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 그 내러티브 싸움에만 집중을 해서 다 통과를 시키고 있다 뭐 이런 네. 느낌의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계 내에서 약간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B2B적으로는 더 앵글이 잘 맞아져 있을 수 있겠네요. 고객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저런 마인드셋을 가진 창업자가 운영하는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사실 정책적으로도 그런 게 더 잘 디펜딩 돼 있겠죠. 아마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애초에 B2C 향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것도 네. B2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네. 너무 에딕션 레벨이 높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애초에 우리는 그런 컨선이 좀 낮은 업무적으로 효율성 키우는 데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내겠다 한 게 지금의 결과이고요. 네. 근데 사실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근데 클라우드 덕분에 지금 개발자들 목 날아가는 거는 사실 뭐 윤리 컨선이 아닌가 싶긴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재밌는데 엔트로픽은 다른 AI 랩 대비해서 공식 웹사이트 통해서 AI가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결과를 다 까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최근 실험이 대표적인 실험이 이제 클라우드가 AI 에이전트 통해서
엔트로픽 오피스 내에 있는 자판기 운영을 한 달 동안 맡긴 적이 있어요. 네. 맡긴 적이 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다. 처참했다는 거고 이거를 재고를 언제 채우고 언제 어떻게 매출을 극대화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코노믹 리즈닝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결과를 냈고 자기네들 모델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결국 운영을 하면서 넷워스가 떨어지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좀 소름 돋던 게 AI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AI가 엔트로픽 내부적인 그 연구진들이랑 대화를 한 게 실랙이었는데 실랙 통해서 내가 뭐 언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된 주소나 이름이 완전 허구의 것들이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대면 배송을 할 건데 내가 파란색 자켓에 뭐 빨간색 타이를 입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구를 그냥 지어내더라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봤을 때 저희가 대중이 봤을 때 되게 소름 돋고 되게 불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 모델 통해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보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이게 B2B적으로는 너무 잘 맞아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정훈님께 개인적인 질문이 밉상이긴 하잖아요. 업계 내에서는. 근데 그런 엔트로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호감도를 갖고 계세요? 좀 복잡한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태클 걸어주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태클 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씬에 있는 정말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이런 생각을 좀 똑바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 엔트로픽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런 움직임 보이는 AI랩들이 안 보이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행보가 많이 바뀌었고 뭐 제미나이, 뭐 애플 포함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호감으로 보고 있고 어떠세요 보시기에? 저는 그 포지셔닝을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계속 지금 사실 그록이랑 챗GPT랑 제미나이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내러티브 선상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더 만족스러운 LLM 모델을 제공할 거야. 우리가 성능이 더 좋아 이거를 막 매달 매주 막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지금 앵글을 틀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서 지금 달릴 게 아니라 AI라는 게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를 B2B 쪽으로 제공한다든지 세이프티 레벨을 제공한다든지 컨슈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내가 사실은 제일 샤이닝 할 수 있는 회사야 라고 언급하는 걸 되게 세련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내에는 저런 어젠다가 계속 제기될수록 사실 이 엔트로픽이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도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계에서는 매우 싫어합니다. 젠슨 황도 그렇고 데이비드 섹스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까면서 완전 재뿌리는 발언만 한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는 포인트는 이번 투자 유치 기사 관련해서 재밌게 보는 포인트는 이번에 인정받은 밸류가 150빌리언이잖아요. 지금 다른 곳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픈 AI가 300빌리언이 최근 밸류였고 그리고 XAI 같은 경우는 200빌리언이었고 나머지 뭐 구글이나 메타는 저희가 뭐 발라낼 수가 없으니까 노내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멀티플 같은 거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업계에서 AI 경쟁이 결국 아무도 알 수 없고 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어떤 결과값이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밸류에이션도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지금. 이건 뭐 예전에 저희끼리 나누면서 다뤘긴 했지만 그래도 엔트로픽 돈 버는 회사다. 돈 번다라는 게 매출 기준으로 돈 버는 회사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150빌리언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게 저희 한 몇 주 전에 기사 중에 사실 이거 좀 싼 거야라고 어디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매출 대비 멀티플 하면은 근데 지금 150빌리언도 싼 건지는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약간 비싸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사를 봤을 때 이번 소식을 봤을 때 좀 특징이 있는 것은 그 UAE 쪽에서 이 투자를 참여를 한다라는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버린 AI 개념이 사실 이 LLM 모델들을 둘러싸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동이라는 해외 자본이 이 미국 쪽 회사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고 있다라는 그 흐름도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AI 씬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버린 AI 내러티브를 좀 바이올레이션 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은 네. 성준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기사를 보면서 결국 다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는 챗GPT 하나만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지금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저는 챗GPT랑 클로드랑 제미나이를 한 4대 4대 2. 그래도 그러니까 균형 클로드가 잡혀 2예요. 네. 클로드가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비중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거의 챗GPT 9에 나머지 1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제가 여기에 지금 하나에만 낚이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엔트로픽이 새로 나온 모델이 또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GPT-5가 다음 달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때 성능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장기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쌓아놓은 메모리는 사실상 매몰 비용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주저하지 않고 옮길 수 있을까? 네. 플러스 그때 돼서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뭐 다른 서비스 들어가서 내가 UI 익숙해지고 네. 이거를 언제 다 따라잡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네. 그냥 다양하게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메타도 분명히 뭐 나오겠죠. 사실 네. 지금 메타에서 나온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로 툴로 쓰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사실상 네. 지금 메타도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사실은 조만간 이제 B2C 향으로도 서비스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저도 이게 결국에 구글과 빙의 경쟁처럼 그냥 하나가 독점하고 이기는 시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엔진들을 쓰는 상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해나가고 있는 거냐면 제가 일하는 방식들 아니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맥락에 맞게 좀 어떤 엔진들을 써야 하는지를 결정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클로드만 딱 얘기를 하면은 클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건 아니지만 저런 자막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슬로건 만들거나 이럴 때 클로드가 성능이 제일 좋아요. 저도 근데 카피라이팅을 하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이게 왜 성능이 더 좋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질문을 챗GPT랑 클로드한테 했을 때 클로드가 확실히 그 언어적으로는 재능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글 기준으로도요? 한글 기준으로도. 그래서 이게 저는 코더 뭐 프로그래머는 아니기 때문에 코딩 관련돼서 써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이런 언어를 생성하는 관점에서는 클로드를 좀 써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맥락을 다양하게 분화시켜 보면서 써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그 중에서